속보 KF-21마 2.84 활공 비행 시제기 5대 동시 비행 지켜본 중국. 중국 언론 KF-21 전투기 두려움 표명.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 일부가 오는 9월부터 충남 서산 공군기지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한다. 원활한 비행 시험과 실사격 검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25일 효율적인 비행시험 운영을 위해 9월부터 기지를 이원화해 사천 및 서산기지에서 KF-21 비행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는 경남 사천 소재 공군제 사물연 비행단에서 시험 비행하던 KF-21 시제기 6대 중 일부와 개발 인력 100여 명이 제20전투 비행단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제3훈련 비행단 인근에서 KF-21 성능 검증을 위한 무장시험이나 초음속 비행시험 등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초음속 비행시험을 할 때는 유사시, 조종사 구조 등을 위해 추적기가 함께 비행해야 하지만 이 비행단이 운용하는 KT-1 훈련기는 최대 속력이 시속 648km로 음속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산기지에 배치된 KF-16은 음속의 2배 가까운 속력으로 비행할 수 있어 추적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사격 시험이 서산기지 인근 서해 쪽에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천보다는 서산에서 시험을 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F-21의 동체 크기가 서산기지에서 운용하는 KF-16과 비슷해 기존 경납고를 넓히는 등의 추가 공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 강 사장 악성 루머에 고노, 법적 대응할 것.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강구영 대표이사 사장의 취임 이래 회사 안팎에서 각종 루머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주가 하락세. 수출 사업 지연. 강 사장 측근 중용 등 논란으로 최고 경영자의 자질이 도마에 오르자 최근엔 사장 교체설까지 불거진 참이다. K는 모두 음해이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히 법적 대응 중이란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 사장이 이르면 오는 9월 교체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KI의 경우 2022년 9월 강 사장 임명 이후 주가 하락과 인사 논란, 수출 계약 답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는 데 나설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 KI 주가는 강 사장 선임 직전인 2022년 9월 8일만 해도 주당 63,900원으로 8년여 만에 최고점을 찍었지만 이달 22일에는 55,500원을 기록한 등 부진한 양상이다. 같은 기간 렉넥스원과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주가가 몇 배씩 치솟은 등 급등한 점과 대비된다. 이는 시장의 실망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진단이다. 강 사장 부임 후 추진된 아랍에미리트와의 대형 수송기 공동 개발, UAE 및 이라크 수리온 헬기 수출이 1년이 흐른 시점에도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UAE와의 수리온 납품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끝내 불발됐다. 관련 기사 모렐라이즈 넥스원 RD 경쟁력 제고 위에 인프라 강화 렉넥스원 C4I가 견인한 성장 K 수출 효과에 영업이익 8배 껑충. 이와 함께 강 사장 부임 후부터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회사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강 사장부터 낙하산 인사로 지목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군 출신의 파워가 막강해졌는데 강 사장 역시 수혜자라는 것이다. 강 사장은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육군 출신,
함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군인 모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냈다. 두 사람은 합참에서도 각각 작전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함께 일한 적이 있다. 아울러 KI의 지난해 초 인사에서 강 사장과 같은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대거 승진한 데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최고 재무책임자인 경영관리본부장 자리에 공사 출신 예비역 공군 준장 박상욱 전무를 앉힌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재무 전문가를 뽑지 않아 1,000억 원대 환차손을 입은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왜곡된 해석으로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는 게 KI의 설명이다. 이 회사 측은 작년 초 조직 개편과 함께 단행된 대규모 승진 인사는 쇄신 차원 뒤라면서 기존의 오래된 임원, 관리자도 10년차 이상이 포진한 등 인사 적체 문제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군용, 항공기 제작사에 공군 출신이 많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며 KF-21본 양산 계약을 체결했고 관련해 후속 지원 등 여러 사업 관리도 준비해야 하므로 공군 등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항공기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인력은 공군이며 군 출신 기용은 방산업체의 자연스러운 인력 구조라며 사장이 아니라 사업을 따라간 인사라고 부연했다. KI는 지난해 오히려 80억 원의 환이익을 봤다는 전언이다. KI는 사장 교체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강 사장 선임 후 작년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경신하고 올해 2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달성한 등 어느 때보다 우수한 경영 성적을 내고 있는 마당에 쇼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F-50분 등 국산 전투기가 각광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KF-21 양산을 앞둔 상황에서 항공기 이해도가 최고 수준인 조종사 출신 사장의 역할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완제기 수출 증가에 따라 2017년 압수수색 후에는 감사원 출신이 다음으론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사장으로 부임했다며 모두 그 시점의 중요 과제에 입각해 이뤄진 인사라고 덧붙였다. KI는 해외 공동사업, 수출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동권은 변덕스러운 협상으로 유명하고 동남아 경우 빈국인 만큼 일정대로 무기체계 도입이 이뤄지긴 힘들기 때문이다. 또 방산 마케팅은 최소 5에서 10년이 소요되는 만큼 초기 단계인 현재 지연을 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KI는 한 직원이 윤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던 배우자의 배경을 빌려 주재원 공모 절차도 밟지 않고 미국 워싱턴 DC 주재원으로 선발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바로잡았다. 해당 직원은 파견된 것이며 애초 수출팀 소속인 만큼 파견해도 문제없다는 전언이다. KI는 이런 이야기가 지난 인사에 불만을 품은 이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3. 나토 국방장관회의 인태 4개국 첫 초청 한 차관 참석할 듯.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4개국이 이달 17에서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네토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처음 초청됐습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신임 사무총장은 1일 현지 시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한국이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초청 발표는 예고 없이 이뤄졌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어 우리가 함께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해 공동의 접근 방식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김용현 국방장관 대신 김선호 차관이 대리 참석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청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장관의 일정 등을 고려해 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나토의 IP4 파트너국은 이미 나토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엔 3년 연속 초청된 바 있습니다. 나토의 군사적 정책과 관련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는 국방장관 회의에도 IP4를 초청하기로 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중국, 북한과 밀착하면서 인도, 태평양 국가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토는 2022년 채택한 신전략 개념에서 중국이 위협을 처음 명시한 데 이어 올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러시아의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도 취임 첫날부터 강한 어조로 중국이 러시아의 군수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총리 재임 중인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나와 유럽의 다른 정상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당신들은 왜 러시아를 지원해 우리를 위협에 처하게 하느냐고 말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서 탄약을, 이란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는 점도 문제라면서 우리가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IP4와 나토 간 방위산업, 군사훈련 등 보다 실질적 협력 확대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당시 사무총장은 IP4와 방위산업 협력과 군사훈련을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예고한 만큼 한국 등 파트너국들에도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